계양 테크노밸리가 기업 유치 면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교통 부재가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엔 업종마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 등을 비롯한 지역의 현안을 두고 김포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갈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출범 1년, 김인수 의장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오늘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하기 위해 유치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이 힘을 보탰습니다. 국토부가 앞으로 2주 동안 부천에서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가 기업 유치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유치 업종을 두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취재 기자 함께 연결해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세진 기자, 계양 테크노밸리가 지금 기업 유치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모양새네요. 네, 계양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했습니다. 지난해 공사를 이미 시작을 했고 빠르면 2026년 첫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기업 유치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성과가 부진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계양구가 꼽은 원인은 교통 부재입니다. 테크노밸리 인근을 오가는 주요 철도 노선이 없다는 건데 윤한 계양구청장도 이를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입니다. 윤 구청장은 대장 홍대선을 연장하거나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박촌까지 끌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잠시 듣고 오시죠. 홍대 대장소는 확정이 됐고 저희 계양은 그 지하철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SK 그 계열사들도 대장하고 이제 입주 협약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계양으로 이 얘기가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지하철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 계양 테크노밸리를 찾지 않았습니까?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 유정복 시장도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를 찾아 계양구와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윤한 계양구청장은 철도 부재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기업 유치에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유 시장은 우수 인력과 첨단 기업이 요구하는 교통망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가 판교, 마곡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되려면 선도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연장선상에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계양 테크노밸리에 유치할 업종을 두고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유치 업종 계획을 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계양 테크노밸리 착공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같은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를 통해 인천의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아닌 지식산업으로의 체계 전환을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인천시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한 계양 테크노밸리 계획에서 유치 업종 계획을 들여다보면요. 제조업이 47.9%, 창고 운송 서비스업이 19.9%입니다. 정보통신업은 전체 27%에 그쳤고요. 연구 분야나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된 분야는 전체 면적의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계획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만 보면 기계, 장비, 금속 제조업 비율이 높았습니다. 주변 산단이나 업종들의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계획이겠지만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와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장과 물류 창고 위주로 단지가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우려 탓에 계양구 역시 LH와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유치 업종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도송은 교육감의 공약 이행 정도를 자체 평가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기준 교육감 공약 이행 달성률은 40%로 목표 대비 12%를 초과 달성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취업 창업 지원센터 운영이나 인천 디지털 교육센터 설치를 비롯한 10개의 공약은 완료했거나 완료 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학생 치료비 지원이나 학교 시설 개방 확대를 포함한 7개의 공약에서는 100% 이상의 추진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접경 지역 인근의 생태 문화와 역사 자원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이 다음 달 1일 전면 개방됩니다. 고양, 파주, 김포 등 DMZ 인근 접경 지역 10개 지자체의 테마 노선이 동시에 개방되는 건데요. 노선 개방에 따라 김포시는 김포 코스 탐방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김포 코스는 시암리 철책길을 따라 4.4km 구간을 도보로 걸은 뒤 버스를 타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으로 이동해 전망대에서 조강과 북한 땅을 조망하는 코스입니다. 김포 코스 탐방에 걸리는 시간은 약 5시간인데요. 탐방을 희망하는 시민은 두루누비 사이트에서 한 사람 1인당 2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만 원으로 지역 특산품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탐방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지난 11일 부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산업단지 계획안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마련됐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유치 업종과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오정, 대장, 원종동 일대에 면적 5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지난 4월 SK그룹 그린테크노 캠퍼스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8대 김포시의회 전반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지나 1년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은 전반기 1년을 돌아보며 성공적인 8대 김포시의회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김인수 의장은 남은 전반기 김포 시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수 의장을 만나 전반기 1년간의 주요 성과와 또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들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그동안 3번의 정례회와 5번의 임시회를 통해서 지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김포시의 다양한 단체와 정담회를 개최하였고 각종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전반기 1년의 기간은 성공적인 8대 시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저마다의 의견이 달라서 항상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풀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화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야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때로는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시장님도 항상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나 시장님의 본회의 참석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이나 시장님 본회의 출석은 강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김포시의회에서는 김포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정례회에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위원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고요.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 정례회에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제가 제안해서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 의장님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받은 바도 있습니다. 김포시의 강역교통망 확충이라는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집행과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김포 시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발벗고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김포시의회는 앞으로도 김포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과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이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10일 인천에서는 합동 지지 선언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선언식에는 인천 지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치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14일부터 2주간 부천에서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피해자 상담은 부천시청 1층 민원실에서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며 법률, 심리, 금융과 주거 지원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거동이 힘들어 외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자택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를 중심으로 급여를 압류합니다. 시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 350명을 확인했는데요. 이들 체납자 중에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압류 조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해 압류 예고 통지를 거주지와 직장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습니다. 또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 납세 태만으로 간주해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 압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급여 압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압류 대상인데요. 체납자가 받는 급여 전액에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 지방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체납액으로 압류합니다. 김포시가 다음 달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김포시 추가 지원 시간을 기존 월 10시간에서 20시간까지 확대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월 10시간의 활동 지원 시간을 추가 지원해왔는데요. 이용자들로부터 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활동 지원 시간을 월 20시간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읍면동 담당자 직권 변경 신청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월 20시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제2회 웹툰 스타트업 공모전의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웹툰 융합센터 현장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대부분 20, 30대인 웹툰 공모전의 수상 작가들은 공사가 끝난 웹툰 융합센터와 주거 공간인 예술인 주택 등을 차례로 돌아봤습니다.